大家好，我是你们的汉语老师，我叫최전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중국어를 학습하게 된 중국어 교사 최진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중국어에 있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 우리 여기 보이는 교재 갖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은 방금 소개했듯이 최진미 선생님이에요. 我叫崔真美，你们的汉语老师.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이고요. 쌤은 2학년 8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요. 쌤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EBS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들 다 가입해서 지금 듣고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중국어 원 강좌에 들어가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계약이 언제가 될지는 미정이지만 계약을 한 이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와서 출석 수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라인 클래스에 온라인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편성은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요 큰 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는 강의를 듣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강의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보충이나 여기 보충이나 아니면 쓰기 학습이나 퀴즈 같은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주어진 것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등교 후에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복습을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수업이 얼마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나갔던 진도 역시 우리 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코로나 발생 전에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계약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요것도 약간의 변동이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확정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우선 우리 지필평가는 1회, 2회가 있는데요. 2회 때 한 번만 보고 40% 반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이제 60% 첫 번째 중국 여행 계획하기, 그 다음에 단어 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요 세 가지를 검사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주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계약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세요. 큰 사항이 없는 한 요대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꼭 잘 들어서 결석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제시되는 과제가 있을지에는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게시판이나 아니면 강의 영상에 미리 언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말도록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그날 수업을 잘 들었는지 OX 퀴즈 같은 아니면 중요 내용, 요점 정리 이런 정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과제 이러니까 왠지 부담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느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여러분 좋은 사항이 있으면 기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갖고 있는 이북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8쪽부터가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8쪽에서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자, 그럼 차례가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만날 중국, 우리가 배울 중국어 요거를 할 거고요. 자, 제1과는 발음편 나갈 거고요.
지금 같이 보고 있죠? 교과서. 제2과, 니하오, 안녕에 대한 거 배울 거고요. 제3과, 我是韩国人, 난 한국인이야. 그래서 국적 배울 거고요. 4과에서는 现在几点, 지금 몇 시니?에 해당하는 시간 개념 배울 거고요. 5과, 今年多大, 몇 살이에요? 라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차례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8페이지에 교실 중국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아직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데 자, 1번을 보니까 막 뭐라고 써있고 밑에 알파벳도 아닌 것이 위에 무슨 부호도 막 써있고 그래요. 그쵸? 선생님 이거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린 발음도 안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부담 없이 선생님이랑 그냥 한번 살펴본다. 아, 중국어의 어감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런 정도의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세요. 现在上课. 수업 시작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 중국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느끼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请打开书. 책 펴볼까요? 세 번째, 听一下 혹은 听一听. 들어봐요. 跟我读. 따라 읽으세요. 准备好了吗? 준비됐나요? 明白了吗? 알겠니? 非常好. 잘했어. 大家辛苦了.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얘들아 수고했어 할 때 우리가 大家辛苦了 혹은 그냥 辛苦了 이것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란 요런 거다. 간단히 한번 느꼈고요. 자, 우리가 이번 교재를 나가면서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국어다 보니까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나와요. 나영이랑 동민이가 우리나라 대표고요. 왕리하고 짱웨이가 중국인 대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화문 나갈 때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우리가 만날 중국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왜 중국을 알아야 하고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길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와닿는 영상이 있길래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첨부를 할 거예요. 강대국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우리 지금 개학을 못하는 이유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진짜 중국인들 피해 많이 줬어. 못 살겠어. 미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수록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우리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 한번 쌤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중국을 싫어할 이유는 많다예요.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중국을 그냥 싫어만 할 수 있을지 이유는 많다. 볼게요. 하지만 중국이 싫어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중국을 싫어할 이유는 많다. 하지만 중국이 싫어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짝퉁. 잠깐만요. 지금 전체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중국을 싫어할 이유는 많다. 하지만 중국이 싫어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짝퉁, 비매너, 범죄, 치졸한 외교 행위, 역사 왜곡 등 중국의 많은 인구만큼 쉽게 단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관계들로 그들과 엮여있고 쉽게 풀 수도 멀리할 수도 무시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왜 중국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자. 중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라고 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토보다 큰 성이 타이완 포함 23개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 면적의 96배 수준이다. 13억의 엄청난 인구가 존재하지만 독특하게도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의 지배 아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사회주의 국가라고 일컫는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 거리상으로 무지하게 가깝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웨이하이까지 50분, 베이징까지 1시간 반, 상해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만큼 무역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량 568조 원 중 25% 이상 약 143조 원 규모의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다. 한국이 무역을 통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살펴봐도 중국이 43조 원으로 1위, 홍콩이 36조 원으로 2위. 어쨌거나 중국이 79조 원 규모로 3위인 미국 27조 원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니 한국 경제를 논하면서 어찌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관광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에 중국인 관광객만 약 800만 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2015년 5조 2395억 원으로 전체의 57%, 2016년에는 7조 8063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니 솔직히 국내 관광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 자국 해외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의도적으로 막아서자 면세점 매출이 순간 40%나 급감할 정도로 국내 관광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숫자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 해외를 나가는 관광객의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아니어도 갈 곳이 많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손을 내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적으로 수백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민간 외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교류해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방면에서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대로 알고 공부하여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잘 봤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보면서 선생님이 부가 설명할 거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많다. 하지만 중국이 싫어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짝퉁, 비매너, 범죄, 치졸한 외교 행위, 역사 왜곡 등 중국의 많은 인구만큼 쉽게 단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관계들로 그들과 엮여있고 쉽게 풀 수도 멀리할 수도 무시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왜 중국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자. 중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토보다 큰 성이 타이완 포함 23개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비교하자. 자, 방금 나왔었죠. 중국,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뭐 아산시, 이 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행정구역명이 여기 나오죠. 성이에요, 성. 그래서 우리 뭐 잘 들어본 허베이성, 뭐 아니면 뭐 산둥성 이런 식으로 광동성, 민난성 행정구역을 우리가 성으로 나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고요. 한국 면적의 96배 수준이다. 아이쿠 지나갔네요. 면적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수준이다. 13억의 엄청난 자, 우리나라 남한 대비 96개가 있어야 중국의 영토가 완성된다. 중국은 인구도 그렇지만 영토 수도, 영토의 크기도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별 5개, 우리가 이걸 오성홍기라고 하죠. 중국의 국기예요. 그쵸? 중국의 국기를 이렇게 영토로 표시를 했네요. 수준이다. 13억의 엄청난 인구가 존재하지만 독특하게도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의 지배 아래 경제 자, 방금 나왔었죠? 중국은요, 당이 하나입니다. 공산당. 공산당 들으니까 왠지 북한 생각나죠? 근데 개념은 북한이랑 약간 달라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당 체제구나. 그래서 지금 주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에 해당하는 걸 중국에서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사회주의 국가라고 일컫는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 거리상으로 무지하게 가깝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웨이하이까지 50분, 베이징까지 1시간 반, 상해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만큼 무역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량 568조 원 중 25% 이상, 약 143조 원 규모의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다. 한국이 무역을 통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살펴봐도 중국이 43조 원으로 1위, 홍콩이 36조 원으로 2위. 어쨌거나 중국이 79조 원 규모로 3위인 미국 27조 원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니 한국 경제를 놀아면서 어찌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관광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에 중국인 관광객만 약 800만 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2015년 5조 2,395억 원으로 전체의 57%, 2016년에는 7조 8,063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니 솔직히 국내 관광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 자국 해외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의도적으로 막아서자 면세점 매출이 순간 40%나 급감할 정도로 국내 관광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숫자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 해외를 나가는 관광객의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아니어도 갈 곳이 많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손을 내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 선생님을 보면서 이 대사가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갈 때는 많아요. 그쵸? 우리 아까 사드 사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드를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과 약간의 대립이 됐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한알령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뭐 무역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 요런 또 뉴스를 접할 때는 중국이 강대국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잘 관계를 이어가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중국은 우리가 아니어도 갈 데는 많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안 옴으로써 또 면세점 매출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거에 타격이 너무나 크게 오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사실적이면서도 조금 느끼는 게 많은 대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약하고 해야겠네요. 그거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적으로 수백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민간 외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교류해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방면에서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대로 알고 공부하여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중간에 보면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1주차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그쪽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수업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국어는 어떤 느낌의 언어인지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요 낱말은 수업 끝날 때마다 자주 쓰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大家都辛苦了。再见。